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라 피오플레술르에는 마법의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정원의 중앙에 위치한 불멸의 장미였습니다. 이 장미는 시간의 흐름에도 시들지 않았으며 매년 한 번씩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불멸의 장미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정원이 열리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서 오직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장미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장미의 전설을 듣고 멀리서 한 젊은 소녀가 라 피오플레술르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아즈였는데 힘든 여정을 통해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로아즈는 가족을 잃고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행복을 되찾고자 불멸의 장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동자를 보고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엘로아즈는 마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마침내 정원이 열리는 날을 맞이합니다. 정원은 찬란한 빛으로 덮여 있었고 수많은 장미들이 만개하여 환상적인 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엘로아즈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앙의 불멸의 장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장미 앞에 도달하자 장미는 갑자기 빛을 발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야,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힘으로 너의 소원 하나를 이루어주마 라고 장미가 말했습니다. 엘로아즈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장미는 조용히 그녀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순간적으로 빛이 더욱 강렬해지더니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엘로아즈는 정신을 차려보니 마을 광장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그리웠던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엘로아즈는 가족들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축하하고 엘로아즈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불멸해 장미에 의해 보상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로아즈는 다시 얻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장미의 전설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라 피오플레술르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모리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 주변의 숲에서 뛰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걱정하며 경고했지만 모리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리스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 속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산신령이 산다고 하기도 하고 말하는 동물들이 산다고도 했습니다. 모리스는 이 전설에 매료되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숲을 거닐던 중 모리스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을 감쌌습니다. 그때 이상한 빛이 모리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빛을 따라가 보니 아름다운 빛의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모리스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와 모리스, 우리는 이 숲의 수호자들이야 라고 말하며 모리스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법의 숲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들의 안식처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스는 반짝이는 눈으로 요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숲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리스에게 여러 동물을 소개해줬고 동물들은 모리스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모리스는 숲의 심장부로 안내받았고 그곳에 마법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숲의 생명과 마법을 유지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요정들은 모리스에게 숲은 전 세계의 마법과 환상이 깨어나게 하는 중요한 곳임을 설명했고 모리스를 특별히 신뢰하여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리스는 빨리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요정들은 아직 숲을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법의 숲을 떠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리스는 요정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며 숲을 떠날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숲의 마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정들은 마침내 모리스에게 숲을 떠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숲의 비밀을 지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모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을 더 이상 모험의 장소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곳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숲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모리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사람들은 차츰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고 모리스는 기억 속의 요정들과 동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리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동화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서 모리스의 모험은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피에르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었고 이 나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능력은 바로 바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매우 아껴서 숲에 들어갈 때마다 나무들과 속삭이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의 나무들과 바람은 함께 흘러온 세월 동안 세상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숲을 존경하고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숲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 올드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장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올드스를 찾아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그는 나무와 바람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올드스 나무 할아버지, 제가 바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드스는 느긋하게 가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바람과 대화하려면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단다. 외부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깊이 집중해봐라. 피에르는 올드스의 충고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귓가에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피에르. 나는 남풍이라고 하네. 우리는 널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단다. 바람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피에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이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도 될까요? 남풍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우리와의 대화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이곳의 비밀은 내가 지키도록 해라. 대신 우리는 내게 세상의 역사와 마법을 들려주겠다. 피에르는 그렇게 새로운 비밀을 품고 나무들과 바람과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며 매일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서 마을의 소중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마을 생피에르는 바람과 나무의 속삭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경외심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보다는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생피에르의 숲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언제나 모험을 갈망했고 마을의 주변에 있는 울창한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숲은 사람들이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고 누구도 그곳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속에 숨겨진 전설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떠나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에 다다르자 주위는 금세 어두워지고 신비로운 안개가 그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주변에는 낯선 나무들과 이상한 소리들로 가득했지만 루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을 걷던 중 루이는 우연히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요정은 반짝이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루이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루이. 난 피에르. 이 숲의 소 요정이야. 어쩐 일로 여기에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루이는 요정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피에르는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여행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는 루이를 데리고 숲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기묘한 동물과 식물을 보았고 루이는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반짝이는 호수가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곰잡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피에르는 루이에게 이 나무가 보물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루이와 피에르는 나무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며 며칠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장엄한 대리석 문이 세워져 있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견고해 보였지만 피에르는 루이에게 문에 새겨진 비문을 풀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비문은 오래된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고 루이는 몇 시간을 걸쳐 비문을 이해하고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대리석 문이 천천히 열렸고 루이는 평생 꿈꾸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과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보물보다도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험과 친구로부터 얻은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이는
보물 중 일부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준 피에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루이는 성공적으로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루이는 그의 여생을 아이들에게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루이가 그곳에 숨겨진 마법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